안녕하십니까. 좌표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 그림이 돌리려면 마이너스 각도를 투입시키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플러스 각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시 방향 기준으로 제로가 되고, 그 다음 12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각도가 플러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 회전을 시킨다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좌표계에서 절대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좌표는 변하지도 않고 도면의 원점을 가지고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좌표가 x, y가 있으면은 xy 기준이 되는 요 00 점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 나가는 게 절대좌표입니다. 그 다음 상대좌표라는 거는 한번 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마지막 점 기준으로 다시 찍어 나가는 것을 상대좌표로 하면서, 상대좌표를 채울 때는 앞에 골뱅이랑 표시를 하고 XY를 채우면은 상대좌표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좌표 기준으로 시작을 해갖고 도면을 제작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상대좌표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상대좌표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가 있는데, 이거는 거리와 각도를 가지고, 물론 이 상대좌표 마찬가지로 끝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어떤 이 각도를 가진 선을 작업할 때에 이런 상대극좌표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하면서 먼저 라인이면은 L 치고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어떤 점을 입력하라. 점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좌표로서 입력하면은 50, 100에, 그 다음 라인 입력에 100에 100짜리를 한번 점을 찍었더라. 그러면 여기에 찍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뱅이, 이렇게 상대좌표에, 자, 골뱅이를 누르고 50에 50 가면은 점이 하나 찍힙니다. 자, 이거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은 언더 U를 치면은 처음 점을 다시 찍게 됩니다. 다음 포인트 점을 찍어라 그러면은 저 밑에 이 명령란에 보면은 자, 명령란에 보면은 L이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란에 L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라인 표시되고, 그 다음에 코너를 지정하거나 펜스를 치거나 뭐 라인 끄기를 따라 이 라인 긋기가 이 펜스 뭐 그냥 어떤 이 지점에 라인을 긋겠다 그러면은 어떤 이 100 콤마 100 콤마 100 XY를 입력하게 됩니다. 라인 SPS 퍼스트 포인트 입력하게 되면 거기 위치에 점이 찍히고, 그 다음 다시 넥스트 라인 또 여기서 50 그냥 절대좌표로 하게 되면은 50에 콤마 50 찍으면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라인이라는 게.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y가 50인 x가 50인 거리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좌표 골뱅이 50 x가 50 가고 y는 제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측으로 라인이 꺼지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뭐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골뱅이 50 콤마 x가 50 y도 50 가면은 또 하나의 선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상대좌표고, 극좌표는 여기서 다시 한 30도 되는 각도로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극좌표는 골뱅이 뭐 길이는 100짜리다. 그 다음 극좌표니까 세모 무슨 기호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기호를 쓰고 각도 30도 치면 위로 올라가겠죠. 아까 배웠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길이가 이런 30도로 된 길이 100만큼의 거리에 나왔습니다. 길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끝점을 체크하겠습니다. 끝점, 그 다음에 자, 점을 정확하게 찍으려면은 끝점을 찾아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냅하면은 끝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끝점과 갖다 대면 끝점 거리 끝점과 끝점의 거리가 100이 나왔죠. 밖에 100으로 찍은. 그래서 이렇게 상대좌표, 극좌표가 이루어지고, 상대 극좌표는 각도를 이룬 선을 끈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모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 그래서 이 잡혀 있는 사항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뭐 물론 어떻게 돼서 둘이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이 과목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리는데 캐드를 그리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의 종류에는 사회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조립도가 있고, 부분 조립도도 있고, 부품도도 있고, 공정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 간의 상쇄도,
황금에 사용한 전개도 스케치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 도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든 접해서 도면을 그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제 과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도면 이해하는 데 좋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립도는 전체적인 이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인데, 이거는 기계에 보면은 선반이라든지 뭐 밀링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가공 기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을 한테 조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조립을 했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조립도가 되고, 그 다음 부분 조립도란 거는 선반의 심압대라든지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너무 복잡한 것을 만약에 집에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집에 뭐 예를 들어 컴퓨터 데스크탑이 있다 그러면은 데스크탑 화면만 새로 그리는 도면, 그 다음 키보드만 있는 도면, 이런 것들이 부분 조립도입니다. 그 키보드 안에 또 자판기 있는 게 그게 하나의 부품도겠죠. 그런 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부품도와 조립도입니다. 그래서 부품도를 먼저 쫙 그리고 난 뒤에 전부 한 원점으로 집합시키면은 조립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을 제조 과정마다 공정마다 해야 될 사항들을 그리는 도면이 공정도입니다. 이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으려 그러면은 이런 공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품도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를 잘 하셔야지 직장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강의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강의를 듣고 선을 끊고 제도화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도면에 대해서 강의를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도란 거는 어떤 부품에 대해서 좀 더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그려넣는 것을 상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전개도는 어떤 물품에 있어서 사각 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각 박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접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는 게 이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예를 들어 사각 박스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 뭐 접는다 라든지 이렇게 그리가 요 위에서 덮개를 또 만든다든지 양옆으로 해서 씌워 갖고 덮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부품도고, 프리핸드로 손으로 작업을 그리는 스케치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그리는 것이 스케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종류에는 이런 여러가지 7가지의 도면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 크기는 보통 A0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도면화 시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이제 A1, A2 이 도면 A0가 있으면은 반으로 자르면은 이게 A1이 되고, A1을 다시 또 자르면은 A2가 되고, A2를 다시 자르게 되면은 A3가 됩니다. 다시 A3를 한 번 더 자르게 되면은 이제 A4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기에 A4, 그 다음에 A3, A2, 그 다음에 A1, 전체적으로는 A0, A0 이런 식으로 도면이 이루어져 있고, 그 크기는 A0 기준으로서
A4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겁니다. 210에 297, 210에 297을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297에 요 반틈 잘라서 A3는 210에 곱하기 2에는 420,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우리가 그릴 때에 철을 하기 위해서 도면화 시키면은 여기에 여유를 20, 철할 때는 25 정도를 기준으로 좀 남겨두고, 그 다음 이 전체 사이즈는 이렇습니다만은 AB 사이즈는, 근데 도면 그리는 선은 25쯤 남겨주시고, 철안할 때는 전부 20으로 좀 해주면은 보기가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A2에서 A4까지는 여유가 10mm 좀 폭을 남겨주고, A1이나 A0은 20 정도 남겨주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면 크기는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요거를 뺀 나머지 안에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시고 표절안도 만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할 때에 선의 크기가 있습니다. 선의 종류가 있는데, 선의 종류를 보시면은 우선 이 실선, 그냥 실선은 연속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그냥 실선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에 눈에서 보이는 라인들, 외곽 이런 것들을 실선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선은 일정한 길이로 쭉 이렇게 그리는 것을 파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대시죠. 대시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반복해서 그려진 선이고, 이거를 사용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릴 때를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면화 시킬 때, 도면 그릴 때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양에 따른 이 선 종류에서는 실선, 파선, 그 다음 1.3선이라는 게 있고 2.3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도면에서는 1.3선은 중간 센터라인을 그릴 때에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 센터라인을 그릴 때 많이 사용, 2.3선은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그러니까 핸들이 돌아간다라든지 할 때에 돌리는 부분에 그릴 때는 2.3선으로 모든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2.3선은 그런 데 사용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선의 종류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것도 차후에 또 도면 그리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기가 있는데, 선의 최고 굵은 선은 외곽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굵은 선, 뭐 0.5에서 0.35에서 1mm 선도 있고 1.8에서 1.4 가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치수기 바는 선, 이런 것들을 좀 가는 선으로 해주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화면에 치수기 바는 저 선은 실선으로 한다, 나머지 외곽선은 둥근 선을 한다, 굵은 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도면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용도, 굵은 선, 대상물에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도 실선 이야기할 때에 외곽선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선은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되어 있으면은 규정에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 보더라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선, 치수기입하는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또 그 속에 수무가 있다든지 하는 연장되는 선,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에는 가는 실선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선, 아까 파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점선은 대상물 보이지 않는 부분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뒷면에 있다든지 만약에 이런 이 객체가 하나 있다, 물체가 있다, 물체가 있을 때에 여기서 보면 이 뒤에 이게 낮다 그러면 뒤에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은 평면상에 표시할 때에 표시하는 게 이 점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일점시에서는 중심선을 만약에 써야 된다. 원의 중심이라든지 하는 거는 원의 중심선을 그을 때는 꼭 이 일점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어줍니다. 일점시에서는 사용하는 게 원의 중심선을 그릴 때 쓰고, 또 가는 이점시에서는 가공 전 또는 가공 후 모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는데, 어떤 이 캐드의 그 가상선을 그릴 때 핸들을 돌려놓는 상태의 선을 그릴 때에는 이런 가상선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핸들이라면은 여기서 기준으로 이 레버가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2점 재선으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2점 재선입니다. 그 다음 파단선, 해칭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단선은 어떤 리브라든지 리브 하시면은 어떤 힘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 넣을 때에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라서 더 이상 안 그린다 했을 때에 쓰는 게 이 파단선입니다. 파단돼 버리고 안 쓴다 그런 곳에 쓰는 것이 파단선이고, 해칭선은 단면 표시했을 때에 단면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다 해칭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이 해칭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의 용도에 따라 갖고 그림을 그려주면은 도면 보는데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의 종류, 용도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해 주시고, 도면화 시킬 때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릴 때에 꼭 이런 것들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선에 대해서 해놨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 중심선은 전부 2점 세선, 1점 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점이 있고 1점 세선. 그 다음에 실선은 이 외곽선, 굵은 선은 외곽선, 외곽 표시, 눈에 보이는 거 외곽 표시.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이거는 이제 가는 실선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물체하고 치수선하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는 실선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표시들도 전부 다 기호라든지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면에 들어가고 아까 해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단면을 표시할 때에 이런 부분 해칭하는 것을 해칭선입니다. 해칭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은 이렇게 잘랐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단면 A 단면이라고 하는데, 해칭을 이렇게 나타내고 중심선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도면화를 시켜 나가면은 보기가 좋고 상대방하고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면화를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상법이 있습니다. 두상법이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두상법을 설명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려야 될 사항들이니까 두상법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